일리아스 4권에서 10권. 제우스가 신들과 모여 앉아 싸움터인 트로이아를 내려다보며 회의를 여는 것으로 4권이 시작된다.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신들이 논의하는 모습을 통해 호메로스는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임을 분명히 한다. The victory really did lie with Menelaus. We must consider what we shall do about all this. Shall we set them fighting anew or make peace between them? If you will agree to this last, Menelaus can take back Helen, and the city of Priam will remain still inhabited. 승리는 진정 메넬라우스의 것이었소.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숙고해야 하오. 다시 싸움을 붙일까요? 아니면 양군 사이에 우위를 맺어줄까요? 여러분이 메넬라우스의 승리에 동의한다면 헬레나를 도로 데려가게 하고 프리아모스 왕의 도시에 사람이 계속 살게 합시다. 적정선에서 타협하게 하자는 제우스의 제안에 헤라가 끝내 강경한 의지를 굽히지 않자 제우스는 헤라와 아테나에게 이번만큼은 그리스군을 지원해도 좋다고 허락한다. 아테나는 헤라가 원하는 대로 트로이아군의 판다로스를 꼬드겨 그리스군의 메넬라오스에게 화살을 쏘게 해서 맹약을 어기게끔 한다. 동생 메넬라오스가 부상을 입자 아가멤논은 맹약을 어긴 트로이아군을 공격하게 한다. 헤라와 아테나의 지지를 받는 그리스군에 맞서 아폴론의 격려를 받는 트로이아군도 맞대응하자 결국 전면전이 벌어진다. 요란한 무구소리에 섞여 죽이는 자들과 죽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지상에 울렸고 그들의 피가 대지를 적신다. 사곤의 끝에서 호메로스는 만약 어떤 사람이 아테나의 비호를 받으며 싸움터 한가운데서 관찰한다면 양 진영 모두 있는 힘을 다해 잘 싸우느라 평했을 거라고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And now no man would have made light of the fighting, for many Trojans and Achaeans on that day lay stretched, side by side face downwards upon the earth. 그리고 이때 누구도 못 싸웠다고 비난하지 못하리라. 수많은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오족이 이날 먼지 속에 얼굴을 쳐박고 나란히 누웠으니 말이다. 5권은 전체가 오로지 싸움의 장면들로 채워져 있는데 투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의 무훈을 주로 다룬다. 아테나가 디오메데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전사들이 가장 밀집한 싸움터 한가운데로 내보내면서 이르길 아프로디테가 싸움에 뛰어들거든 창으로 찔러도 좋다라고 한다. 디오메데스가 용감하게 싸워서 아이네이아스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할 즈음 아프로디테가 아이네이아스를 싸움터에서 데리고 나가자 디오메데스는 날카로운 창끝으로 아프로디테의 손끝을 찌른다. 또한 디오메데스는 아폴론에게도 덤볐다가 노여움을 사고 아테나의 도움으로 아레스에게도 상처를 입힘으로써 싸움의 양상은 각각의 신들의 비호를 받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을 넘어서 인간 대 신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혼전이 벌어진다. 무시무시한 혼전 가운데 전세가 잠시 호전된 틈을 타 6권에서 헥토르는 자신의 동생이자 예언가 헬레노스의 요청에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헤카베에게 연로한 부인들을 모아 아테나 여신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파리스를 찾아가 꾸짖으며 서둘러 전쟁터로 돌아오라 이르고 자신은 발걸음을 옮겨 다시는 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약할 수 없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러 간다. 아킬레우스에게 아버지와 7 오빠들이 모두 죽임당한 후 어머니까지 잃었으며 이제 남편마저 잃게 될까 두려운 헥토르의 아내.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자식을 고아로 아내를 과부로 만들지 말고 이대로 성탑 위에 머물러 달라고 눈물로 애원한다. I know nothing save to fight bravely in the forefront of the Trojan host, and win renown alike for my father and myself. Well do I know that the day will surely come when my Ilius shall be destroyed with Priam and Priam's people. For I grieve for none of these, not even for Hecuba nor King Priam, nor for my brothers, many and brave, who may fall in the dust before their foes. For none of these do I grieve as for yourself, when the day shall come on, which some one of the kings shall rob you forever of your freedom, and bear you weeping away. 나는 트로이아인들의 선두 대열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아버지의 위대한 명성과 나 자신의 명성을 지키는 것 외엔 모르오. 물론 나도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어. 신성한 엘리오스와 프리아모스와 백성들에게 멸망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러나 트로이아인들이 나중에 당하게 될 고통도, 아니 헤캅의 자신과 프리아모스 왕과 그리고 적군에 의해 먼지 속에 쓰러지게 될 수많은 용감한 형제들의 고통도, 아카이오이족 가운데 누군가가 눈물 흐리는 당신을 끌고 가 당신에게서 자유의 날을 빼앗을 때 당신이 당하게 될 고통만큼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소. 신들이 어느 지정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헥토르는 예감하는 듯하다. 그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들에게 입을 맞추며 안아주고 가엾은 아내를 쓰다듬어준다. 헥토르와 작별하고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꾸만 뒤돌아보았고, 그녀가 집에 도착하자 시녀들도 함께 통곡을 했으니 헥토르가 싸움터에서 돌아오리라고 생각지 않은 때문이었다. 한편 마음을 다잡고 나온 파리스를 보자 헥토르는 동생을 격려하며 싸움터로 돌아간다. 이렇게 육권에는 전쟁에 임하는 인물들의 영예로운 모습도 담기지만 전쟁의 비극 또한 애절하게 담겨 있다. 특히 헥토르와 그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이면, 전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의 내면, 영웅으로서의 면모에 대해 사랑하는 아내가 훗날 겪게 될 더 큰 고통을 못내 마음 아파하는 보통의 남편, 아들의 미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염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나름대로 애쓰는 동생을 다독이는 인자한 형, 이처럼 다각적으로 비춰주는 헥토르의 질박한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처연함을 자아낸다. 실권에서 헥토르와 파리스의 등장으로 사기가 오른 트로이아군에게 그리스군이 밀리기 시작하자 아테나가 그리스군을 도우려고 뛰어내리고 이를 본 아폴로는 아테나에게로 달려간다. 아폴로는 오늘 하루의 휴전 및 양군 장수 간의 1대1 대결을 제안하고 아테나도 합의한다. 이때 헥토르의 동생 헬레노스가 두 신의 뜻을 알아차리고 헥토르에게 알린다. 곧 트로이아군의 헥토르가 나서자 그리스군에서는 지원한 9명의 장수 중 아이아스가 제비에 뽑혀 헥토르의 상대가 된다. 밤이 될 때까지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막상막하의 싸움에 승부가 나지 않자 각 진영의 요청에 의해 두 장수는 무승부로 결투를 멈추기로 한다. 아이아스의 뛰어남을 칭송하며 결투 중지를 제안한 헥토르가 이렇게 덧붙인다. Let us more of exchange presents, that it may be said among the Achaeans and Trojans, they fought with might and main, but were reconciled and parted in friendship. 그러니 자, 우리 두 사람은 서로 훌륭한 선물을 교환하여 아카이오족과 트로이아인들을 이렇게들 말하게 합시다. 두 사람은 전력을 다하여 싸웠지만 화해하고 친구가 되어 헤어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예를 갖추어 헥토르는 자신의 칼이 든 칼집을 가죽끈과 함께 건넸고 아이아스는 담례로 자줏빛 혁대를 선물한 후 각자 진영으로 돌아간다. 인물들이 전쟁의 공로보다 품격 있는 장수로서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하이징하는 호모 루덴스에서 호메로스에 관하여 언급하며 이렇게 쓰고 있다. Hence, the interest of the epic depends not on the war exploits as such but on the aristocracy of individual heroes. 따라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전쟁의 공로가 아니라 각 영웅들의 아리스테이아, 뛰어남에 관심을 둔다. 하이징하는 또한 honor to be valid must be publicly acknowledged. 명예가 진정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했듯이 헥토르와 아이아스는 자신들이 얼마나 명예롭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과 적수의 품위를 함께 드높였는지 널리 인정받고 회자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이미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크스 윤리학에서 역설한 것이기도 하다. Men crave honor in order to persuade themselves of their own worth, their virtue. They aspire to be honored by persons of judgment and in virtue of their real value. 인간은 자신의 가치와 미덕을 확신하기 위하여 명예를 갈망한다.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로 인하여 판단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표면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다툼이 벌어진 극단적인 예가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 간의 불화이고, 여기서의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모습은 이들과는 상반되는 최상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다. 전쟁을 중지하고 전우들의 시신을 화장해 주자고 트로이아군이 제안하고, 그리스군도 이를 받아들여 양 진영의 군사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시신들을 수습한다. 비통한 마음으로 소리 없이 전우의 시신들을 거두어 화장하는 병사들의 모습에 전쟁의 참상과 비극이 서려 있는 한편 비장함마저 감돈다. 팔곤에서 제우스는 올림푸스에서 회의를 열어 앞으로는 그리스군이든 트로이아군이든 절대 돕지 말 것이며 어떤 신이든지 명령을 어길 시 큰 벌이 따를 거라고 경고한다. 강한 엄포를 놓은 뒤 제우스가 트로이아군과 그리스군의 운명을 황금 저울에 달아보니 그리스군의 운명은 아래로 기울고 트로이아군의 운명이 위로 치솟았다. 제우스가 번개로 자신의 뜻을 전하자 그리스군의 사기는 순식간에 떨어지고 트로이아군의 총지휘자 헥토르는 승리의 기대감에 취한다. 트로이아군이 그리스군의 함선들 가까이에 수많은 화토풀을 피우고 다음 날의 전투를 기대하며 밤을 맞는 광경을 형언할 수 없이 맑은 밤하늘에 타오르는 별들로 비유하며 호메로스는 팔권을 맺는다. 밤의 어둠에 은신하여 간신히 위기를 면한 그리스군은 국원에서 공포와 슬픔에 잠겼고, 아가멤논은 회의장에서 눈물로 탄식하며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장수들에게 말한다. 이 권에서는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심리전술이었으나 여기서는 아가멤논의 진심을 내보이는 것으로 읽힌다. 디오메데스가 먼저 일어나 아가멤논을 공박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노라 선언하고, 뒤이어 네스토르가 그런 디오메데스를 칭찬하며 아가멤논에게는 훌륭하고 지혜로운 계책이 절실하니 원로들에게 성찬을 베풀며 조언을 구하라고 한다. 아가멤논은 곧 원로들을 막사로 데려가 함께 성찬을 즐긴 후 조언을 듣는다. 네스토르는 아가멤논이 거만한 마음으로 빼앗았던 아킬레우스의 명예의 선물 브리세이스를 돌려주고 아킬레우스에게 용서를 구해 전투에 참가하게 하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 아가멤논은 즉각 조언을 수용한다. Sir, you have reproved my folly justly. I was wrong. I own it. 노인장, 그대는 내 어리석음을 정확히 지적해 주었소. 내가 잘못했소. 인정하겠소. 아가멤논은 브리세이스를 돌려줄 뿐 아니라 아킬레우스에게 보상해 줄 선물 목록을 끝없이 열거한다. 곧바로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3명의 사절단이 아킬레우스를 방문하여 아가멤논이 약속한 모든 선물을 나열하며 설득해보지만 여전히 분노를 사귀지 못한 아킬레우스는 거만하고 차갑게 거절한다. My mother tells me that there are 2 ways in which I may meet my end. If I stay here and fight, I shall not return alive, but my name will live forever. Whereas if I go home, my name will die, but it will be long ere death shall take me. 내 어머니 테티스 여신께서 말씀하시길 최후를 맞이하는 2갈래 길이 내게 놓여 있다고 하셨소. 내가 이곳에 머물러 트로이아인들과 싸운다면 고향으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나 내 명성은 불멸할 것이요. 허나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나의 명성은 사라질 것이나 수명이 길어져 내게 죽음의 종말이 서둘러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요. 아킬레우스가 불멸의 명성을 쫓는 대신 긴 수명을 택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나 그 이유가 여전히 아가멤논에 대한 분노이기에 참으로 옹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내일이라도 고향으로 떠날 생각이며 자신과 함께 함선을 타고 고향으로 떠나기를 권하고 싶다고까지 한다. 회유가 실패로 끝난 것이다. 모두 잠든 밤 10곤에서 아가멤논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다 원로들을 깨워 대책을 논의한다. 트로이아 진영으로 들어가 적군 한 사람을 붙잡아 트로이아군의 계획을 알아내는 방안을 네스토르가 내놓자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가 자원한다. 한편 트로이아 진영의 헥토르도 회의를 하고 있었다.
트로이아군 역시 적을 정탐하자는 계책이 나오고 돌론이 선뜻 나선다. 하지만 돌론은 그리스 진영으로 가는 길에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에게 붙잡혀 트로이아 진영에 대한 정보를 내준 후 디오메데스에게 죽임당한다. 이어 두 장수는 파수 없이 동떨어져 자고 있던 트로이아의 동맹군인 트라케군을 급습해 병사들을 죽이고 훌륭한 무구와 말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어둠을 틈타고 쳐들어가 잠든 적군을 죽이는 행위는 영웅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나 그리스군의 처지가 그만큼 위태로웠던 것이리라 여겨진다. 이들이 그리스 진영으로 돌아오자 모두 환호하고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의 제단에 감사의 포도주를 부어 올리며 10권이 끝난다. 이상 4권에서 10권까지 전쟁 그 자체를 사실적으로 그려 수많은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해 희생자가 죽는 과정을 끔찍할 정도로 선연히 펼쳐놓아 오히려 잔혹성이 해체되는 느낌이 드는가 하면 어둠이 두 눈을 덮은 적의 시체를 발로 밟고 무구와 갑옷까지 벗겨가는 무자비한 모습부터 인물에 관한 짧은 전기나 때로는 부고기사처럼 이어지는 숱한 죽음의 모습들은 화토풀을 두고 맑은 대기에 바람이 잘 때 밝은 달을 둘러싸고 무별들이 하늘에 또렷이 나타나듯 하다는 비유 등 아름다운 서정성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